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 더운데 다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이니까야 118번째 경전 호흡 명상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에서 앞부분에 내용이 나오고 지금부터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의 16단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호흡 명상을 할 때 고요한 곳을 찾아서 그 다음에 멈춰있는 주로 이제 좌선 자세를 취하고서 그 다음에 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겠다. 현재 일어나는 호흡에 마음을 두고서 그 다음 명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경전에서는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 줄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 줄 알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 줄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쉬는 줄 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읽고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처음에는 호흡을 길게 하고 숨을 길게 들이쉬는 거죠. 그 다음 또 길게 내쉬고 이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짧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경전 그대로 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경전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불교 호흡 명상은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 호흡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의 호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불교 호흡 명상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호흡 수련, 호흡 명상,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을 가지고 온갖 수행법, 수련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수행법, 수련법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단전호흡을 해도 이것들 숨을 굉장히 좀 미세하게 부드럽게 쉬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호흡을 길게 쉬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호흡을 멈추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호흡을 돌려가지고 단전이나 이런 데 이제 위치로 해서 호흡을 막 돌리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호흡의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호흡 명상은 원래 그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호흡을 배울 필요 없고 원래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호흡이니까요. 그게 거칠든 길든 짧든 미세하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호흡을 숨을 어떤 기준을 둔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길면 길다고 아는 거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호흡에 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게 긴가 짧은가. 이렇게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냥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는 호흡이 되게 섬세한 대상입니다. 섬세한 대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흡에 마음이 잘 안 가기가 쉽습니다. 약간 너무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한 느낌이 있죠, 호흡 자체가. 뭔가 확연하게 모양으로 확 끈다거나 느낌으로 확 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좀 너무 좀 중립적이기도 하고 너무 좀 자극이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관심 끌만한 요소가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이 섬세한 대상이라서. 그래서 이 처음에 마음 챙김이 좀 개발이 덜 됐을 때 같으면 호흡에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보면 자극적인데 쉽게 마음이 가거든요. 좀 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사람들의 눈을 확 끕니다, 이게. 은은한 이런 것들은 보면 나름대로 그 맛을 알아야 되지 그렇게 주의력을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흡이 약간 그런 좀 자극이 적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이라는 명상을 주제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재미의 요소를 조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냐 짧냐 이런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호흡이 나에게 어떤 이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느낌에서 호흡이 평화, 행복 이렇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뭐 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할 때 붓도라는 어떤 일종의 이제 연부를 붙입니다. 붓도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혹격인데 들이쉴 때 붓, 내쉴 때 도, 붓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알아차린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호흡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도 일단 소리로서 이렇게 하면 훨씬 쉽거든요, 이게. 관심이 쉽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게 할 때 붓도 하면서 그렇게 해도 태국에서는 호흡 명상을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에는 마음챙김이 명확해서 뭔가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지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호흡에 대한 호흡이 별로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호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는 우리가 호흡에 주의력을 두려면 하나는 호흡이 재밌든가, 뭔가 내가 관심을 끌든가, 안 그러면 밖에 대한 관심이 적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호흡 명상할 때 이제 다른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고 호흡 명상하는 게 너무 가치가 있다 이러면 밖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호흡으로 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내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깨달음을 이루셨던 이 수행법을 내가 수행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하면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약간의 어떤 이 감성을 입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어린 태자 시절에 무수나무 아래에서 혼자서 다
호흡 명상을 하면서 너무 고요하고 행복하게 선정이 되셨는데, 이야, 이게 나도 그런,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런 수행을 이렇게 고요하게, 할 수 있구나. 2600년의 시간을 벌써 넘어서 똑같은 수행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 수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또 이제 이 호흡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호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꾸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안 가면 학교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이 학생들이 보면 수학 시간이다 이러면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소수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수학을 되게 재밌게 공부하죠. 재밌게 공부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공부한단 말이죠. 그럼 수학 시간이 재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에 전혀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하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이제 내 마음은 유체이탈돼 있는 거예요. 이제 유체이탈돼 있어서 딴 데 가 있는 거죠. 몸은 여기지만 마음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주의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흥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좀 의미부여가 많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어떤 그 나름의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이런 어떤 그 말까 이제 이 호흡에 나름의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감성을 좀 입혀야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호흡 명상을 할 때 이런 노력도 필요한데, 근데 사실은 호흡 명상 하기 전에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호흡 명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 알아차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알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호흡이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아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호흡을 자세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뭐 코끝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입술 끝에서도 아는 거 아니고 인중에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단지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아는 딱 이 정도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럼 그렇게 하냐? 호흡 명상의 목적은 호흡을 잘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어떻게 호흡 명상인데, 근데 근본 목적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지만 호흡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모든 수행의 목적이 그렇죠. 우리의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편 어떻게 보면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는 겁니다. 멈춤 없이 달리는 겁니다. 욕망을 대상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미래로, 과거로 달리는 겁니다. 공상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이런저런 탐진치와 5가지 장애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리던 마음을 호흡이라는 수단을 통해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호흡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자세하게 코끝을 알아야지. 코끝을 알고 더 자세하게 알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줄 알고, 더 자세하게 알면 온도가 어떤지를 알고, 더 자세하게 알면 호흡이 코끝에서 통해서 또 비강을 통해서 이게 막 배로 내려가 이 느낌도 알고. 그럼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차리는 끝이었거든요.
마음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더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세한 욕망이 작용하는 겁니다. 더 잘 알아야지 하는 것. 더 하는 마음이 뭐냐면 욕망입니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지,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는 것도 욕망이잖아요. 그렇지만 호흡을 할 때도 더 잘 알아차려야지, 더 확실하게 알아차려야지,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아차려야지 하는 것도 똑같은 욕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없이 알아차리려면 들숨과 날숨 편안하게 그냥 아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숨, 날숨 편안하게 아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더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더 세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들숨이라면 들숨이라고, 날숨이라면 날숨이라고, 이 정도만 알아차린 겁니다. 근데 이런 명상 주제가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막 떠돌잖아요. 근데 호흡이란 명상 주제가 있으니까 멀리 도망 안 가죠. 그리고 호흡을 알면서 점점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달리던 마음이 점점 멈추고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삼매라는 것도 보면 뭐냐 하면 깨어있는 멈춤입니다.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삼매의 핵심은 마음이 깨어있지만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에 멈추는 거죠. 현재의 순간에 호흡을 알면서 멈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막상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말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들숨과 날숨을 바꿀 필요도 없고 조정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상 호흡 명상을 시작하면 힘들어요, 보통. 이 쉬운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호흡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쉽습니까? 24시간 신경 안 써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고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호흡도 잘 알아차리지가 않고.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호흡을 그냥 관심만 가지고 흥미만 가지고 호흡을 생각 없이 알잖아요. 근데 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보면 내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강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즉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 챙김이 약하면 그걸 못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요가 동작을 한다 하잖아요. 저도 이제 몸 풀려고 가끔 요가를 하는데 요가 강사가 설명한단 말이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다리를 한 120도 정도 벌리고 그 다음에 몸을 슬쩍 풀고 그 다음에 허리 여러분 등을 펴고서 이 상체를 앞으로 젖혀서 배를 땅에다 편안하게 대면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고. 그죠? 근데 이것들을 몸이 유연하고 요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들은 대로 잘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요가를 안 하고 몸이 굳어있는 사람은 다리를 한 120도 벌리는 것부터 힘들어요. 한 90도 벌리고 나서 더 안 벌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벌리고 나서 이제 상체를 앞으로 젖히려고 하니까 다리가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나? 왜 안 됩니까? 그런 요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몸이 덜 풀려서 몸의 유연성을 개발을 덜 해서 그런 거잖아요. 훈련을 덜 해서 그런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 안 된 이유는 마음을 훈련을 덜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 점점 훈련시키기도 하죠. 아,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알아차리면서 그래, 움켜쥐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 챙김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흡 명상 하기 전에도 우리가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난 호흡을 그냥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재 들숨과 날숨 딴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딴 게 아니라. 근데 뭐냐면 평소에 마음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현재로 안 가는 거죠. 자꾸 잡념이라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평소에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둔 연습을 한단 말이죠. 아, 과거는, 우리가 아까 유도 명상할 때 이게 그런 그 유도를 하잖아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버리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그래, 마음을 편안하게 현재 두자. 이렇게 이제 자꾸 평소에 훈련이 가능하잖아요. 아,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나면 자꾸 버리고, 미래도 마음이 쫓아가면 또 버리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편안하게 두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순간에 일에. 그게 뭐가 됐든.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이게. 요가 할 때 이제, 요가 유연성을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훈련인 겁니다.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훈련이 되면 개발이 되거든요. 몸이 개발되는 건 똑같습니다. 개발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고 마음이 점점 현재에 머무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과거로 잘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마음이 현재 머무는 습관이 배이고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화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음 챙김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과거와 미래와 생각으로 달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이 현재에 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고 점점 멈추게 되면서 마음 챙김이 점점 강화됩니다. 한편으로 이건 또 내 마음에 약간 스트레스랄까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마음 챙김이 강화가 됩니다. 마음 챙김이 강화가 점점 되잖아요. 그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연습. 그게 뭐든지,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든지 또는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개발하는 거죠.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알아차리고, 과거로 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이제 이것들을 현재로 돌리고,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리고 한단 말이죠. 현재에 자꾸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 챙김이 개발되잖아요. 그렇게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아까 요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리를 쫙 벌리고 이제 요가 강사가 얘기한 대로 상체를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딱 젖히면서 숙이면서 그다음 이제 배를 땅에 대잖아요. 야, 될까 싶었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 몸이 이게 어떻게 내려가지 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해서 몸을 유연하게 만들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호흡 명상할 때 이제 마음 챙김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라 하면 말을 잘 들어요.
긴장을 풀려면 긴장이 잘 풀리고, 릴렉스하면 릴렉스가 잘 되고, 그리고 그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 하면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는 거죠. 움켜쥐지 않고, 더 자세하게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게 마음 챙김의 수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음이 더 말을 잘 듣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시한 것들 정확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지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이게 호흡 명상을 위한 제대로 잘 편안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호흡 명상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이게 많은 번뇌들을 없애줍니다. 많은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 지나간 거 실체가 없잖아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도 실체가 없잖아요. 이걸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둔 연습은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굉장히 많이 없애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지나간 과거와 미래의 짐들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짐들이 사실은 우리 스트레스의 그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친 것들을 일단 버리게 돼, 거친 번뇌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 챙김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호흡 명상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는 것도 되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훈련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별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평소에, 그냥 그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살다 호흡 명상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억지로 애쓰게 많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호흡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이 호흡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호흡을 자연 호흡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호흡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삼자로서 알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밖에 이제 풍경이 있단 말이죠. 풍경을 지켜본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창밖에 풍경을 바꾸질 않잖아요.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밖에 뭐가 있나, 밖에 배가 지나가나, 밖에 새가 지나가나, 밖에 사람이 지나가나,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생각 없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호흡은 저절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호흡 명상할 때 할 거는 긴장을 풀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죠. 밖에 풍경을 지켜볼 때 시선만 돌리면 되잖아요. 시선만 돌리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에 관심만 가지는 거죠. 호흡에 애가 많아. 관심만 가지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겁니다. 근데 이 단순한 작업이 마음을 점점 개발해 삼매를 개발하고 나중에 지혜를 개발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에까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에 관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아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왔구나, 나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게 알다 보면 이 속성이 뭐냐면 편안하게 알다 보면 마음에 번뇌들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편안하게 알다 보면. 그래서 호흡 명상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아주 건조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그 먼지가 많은 황무지가 있죠. 그럴 때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막 그 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시원한 소나기가 한번 내리면 그 먼지들을 모두 싹 가라앉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호흡 명상이라는 것도 아나파나사티라는 것도 이 마음에서 막 그 엄청나게 일어나 있는 마음의 번뇌의 먼지들을 순식간에 정말 소나기처럼 가라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원래 그전에는 뭐 선불교 수행을 하다가 초계불교를 공부하게 되면서 그 이런저런 뭐 경전도 읽고 공부를 하다가 그 아는 스님한테 당시에 처음으로 아나파나사티를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당시에 아주 초창기죠. 그때 초계불교 공부할 때. 그래서 뭐 대충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충 뭐 이래 호흡 보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잠시 듣고 뭐 몇 마디 안 해줬어요. 그 초음 명상이라고.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호흡 명상 듣고 하니까 이거 순식간에 뭐랄까 이제 뭐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던 그 여러 가지 번뇌들이 순식간에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뭐지, 이게? 너무 신통하네. 너무 신통한 방법이다, 이게. 순식간에 하자마자 이렇게, 이 번뇌가 싹 가라앉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나파나사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전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나파나사티가 이제 그런 식의 번뇌를 순식간에 가라앉히는 사실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신기한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할 때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상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때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준비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면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면 호흡 명상이 훨씬 쉬워진다고 했고 호흡 명상을 시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 호흡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심각하게 보통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도 접근하는 거죠. 심각하게. 그래.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과정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 딱 앉으셔가지고, 야, 내가 이 피가 말라도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결심을 하시는 내용이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야, 나도 부처님처럼
내가 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모든 수행은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수행법들이.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 모든 수행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야, 내가 수행을 해서 꼭 내가 뭔가 깨달음을 이뤄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마음에서 시작부터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치는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건 눈에도 안 들어요.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수행을 해서 야, 이거 가지고 더 해야지. 이런 걸 경험하면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걸 얻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기가 쉽습니다. 많은 진지한 수행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체로 보면 이 문제가 진지한 수행자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불교를 좀 알고 수행의 가치를 알고 또 신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항상 생겨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취미로 해야지.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좋은 건 없지.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좀 시작부터 별로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분들, 야, 법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가치를 아는 분들, 야, 부처님 가르침 너무 귀중한 건데, 만나기 힘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보면 너무 진지하게 접근해요. 진지하게 접근하고 이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걸 알잖아요. 좋은 걸 아니까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시작부터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겠다는, 얻어야 되겠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욕망이 뭡니까? 수행하면서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수행을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벌써. 자세만 잡은 거예요. 자세만 잡았는데 벌써 욕망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냥 그보다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자세만 잡았는데 벌써 욕망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그래도 또 조금 하잖아요. 하면, 뭐 조금 경험할 수 있죠. 하는데, 나는 이거 말고 더 깨달음을 원해. 나는 뭐 선정을 원해. 뭐 엄청난 통찰을 원해. 이런단 말이죠. 항상 이게 목표가 크거든요. 그런 수행자들은. 그러면 내가 현재 경험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내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더 잘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은 현재 내 나에 대해서 현재 내가 경험하는 수행이나 마음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 빈심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이것도 수행의 장애이자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 또 더 하면서 욕망을 조장하고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더 잘해야 된다 하면서 악의와 불만족,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족이나 자기 마음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욕망이나 악이나 불만족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 치고 행복한 수행자가 진짜 드뭅니다. 어딜 가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조금 하니까 좋으니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보통 대체로 그래요. 처음 할 때는 명상하는데 좋았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해보자, 정말.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보자 하는 분들은 인생이 만만찮아요. 인생이 괴로워요. 괴롭지는 않아도 항상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안 깨달았잖아요. 안 깨달았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안 깨달았으니까 나는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선정을 못 얻어. 선정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불만이 있는 거야.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 욕망하는 거야. 얻어야지. 끊임없이 달리게 되는 거야.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러면 괜찮은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실천했을 때 이런저런 노력과 고생을 통해 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아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거야. 아니,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탐진치를 버리라고 수행을 하라 했더니,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욕망을 일으키고, 시작하면서 탐진치를 계속 조장을 한단 말이야, 수행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뭔가,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노력을 통해서 버려지는 번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조장하는 욕망이나 불만족, 탐진치가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수행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거야. 수행의 즐거움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진지한 수행자 중에 행복한 수행자가 정말 없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뭘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건 뭐냐 하면 사람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냥 오랜 습관이거든요. 세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패턴 그대로 내가 이것들을 수행에 적용시킨 거거든요. 근데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불교 수행은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니까, 욕망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마음을 가볍게 가져야 돼요. 욕심을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좋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죠. 좋은 거 있으니까 얻고 싶으니까 하지만, 그렇죠. 명상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명상할 때는 가벼운 마음을 가져. 즐겁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내가 좋은 게 있네. 명상을 하는, 호흡 명상하는 게.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얼마나 즐거울까. 야, 내가 그냥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만족스러운 일인가.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지. 흥미진진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좋잖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한 단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더라는 거죠. 더 잘해야지. 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야지. 번뇌를 더 없애야지. 이 더를 빼야 돼요. 이 더라는 게 결국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거예요. 더가 아니라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배운 방법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들숨 즐겁게. 내가 명상을 해서 하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무 이런 명상법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너무 행운이잖아. 만난 것만 해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만족감으로 시작하는 거죠.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한단 말이죠. 때로는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왜 긴장이 되지? 긴장을 풀려고 했는데 난 왜 이럴까? 이런 게 아니라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만족하는 거죠.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한단 말이죠. 때로는 편안하게 알아주지 않고 막 움켜쥘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러면 이제 또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 이대로 만족해. 내가 이렇게 좌선하려고, 명상하려고 앉은 것만 해도 어디야. 이대로 충분해. 이러는 거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고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우리 장애를 다 없애는 겁니다. 욕망을 없애는 겁니다. 악의와 불만족을 없애는 겁니다. 장애가 없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명상에 있어서 보면 우리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인 겁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른 마음가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잡념이 일어났어요. 그럼 또 이제 이걸 버리고 오는 거죠. 잡념이라고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죠. 잡념이 일어나서 버리고 돌아오죠. 근데 잡념이 버려도 안 버려져, 잘. 그러면, 왜 이럴까?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이대로나. 잡념이 일어나도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부족한 대로 만족하는 거야. 부족한데 이걸 더 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게 그때는 장애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뭐냐면 만족하는 게 장애를 없애는 거야.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욕망의 본질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현재 조건들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욕망이에요. 그럴 때는 그 욕망을 버리고 만족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태도가 제일 핵심입니다. 딴 것보다. 호흡을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그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만 알고 나면 마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사실은 별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배우잖아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지켜보듯이 들숨과 날숨을 아는 거죠. 들숨 알고 날숨 알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저런 잡념이라 하면 이걸 버리는 거죠.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잡념이라 또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버려도 안 버려져. 그러면 괜찮다. 만족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은 거기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장애를 버리는 스킬인 겁니다. 다 명상을 하면서 괴로워한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성취하려 하는 욕망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어떤 명상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사라지면 명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죠, 이제.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점 번뇌가 적게 일어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중간에 번뇌가 일어났다가 호흡을 알다가 번뇌가 일어났다 호흡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호흡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쭉 연속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쭉 다른 번뇌가 일어나고 또 이제 상당히 지속되다가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빈도수나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면서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아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은 더 멈추게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애씀이 적어집니다. 노력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될 게. 잘못하면 의지로 가지고 놓치지 않아야지 잠시 더 계속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욕심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관심만 가진다. 관심만 가지는 거 편안하게. 움켜쥐지 않는 거죠.
관심을 가지는 정도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창밖을 편안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선 딴 데 돌리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저 창밖의 풍경을 알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흡 명상할 때도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잡념 일어나면 버리고 또 욕심이 일어나면 만족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개발되는 거죠. 개발되다 보면 이제 점점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은 그때부터 그 명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명상하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와서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런 거 느낄 거야. 매일 루틴대로 돌아가잖아요. 매일 똑같다 그러면 몇 달이 순식간에 지나간 처럼 느껴집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뭐 한 달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루틴에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어떤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반복되는 것도 소거해버려요. 변화가 없는 것들은 그냥 만약에 하루의 일상과 한 달 동안 일상이 똑같다면 그걸 하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동안 한 10개국 여행을 다녔다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한 1년 정도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호흡 명상할 때도 보면 온갖 잡념을 일으켜서 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다 보면 변화가 더 없어집니다. 점점 균일해집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호흡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게 더 명확해지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없어요. 그냥 현재의 순간의 호흡만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실 지나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호흡을 연속적으로 아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신적 에너지가 그때부터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멈추는 시간. 이런저런 잡념을 일으키다 보면 마음이 멈췄다가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좀 모였다가 빠져나갔다가 좀 모였다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적 에너지가 아주 많이 모이진 않아요. 근데 호흡을 연속적으로 알다 보면 정적 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모이는 거 점점 강력해져요. 강력해지면서 이제 나중에 마음에서 이 강력해진 정신적 에너지에서 내면의 행복이 생깁니다. 이런 행복이 보면 삼매 행복이 시작입니다. 삼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멈춰서 명상 수제를 알면서 마음이 멈춰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마음 챙김이 정적 에너지가 강해지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서 거기에 생긴 행복감입니다. 내면에서. 이게 독특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것들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느낌이라고 아는 경우 언제냐면 정말 몰입해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평생 그런 적도 가끔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몰입해서 완전히 뭐 학교 공부를 한다, 또는 책을 본다 이럴 때, 완전히 몰입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지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보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이게. 그런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마음도 가벼워. 약간 그런 느낌이 뭐냐면, 마음이 딴 데로 좀 도망을 덜 가고, 내가 공부하는 그 주제에만 거의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애를 덜 쓰는 거죠. 약간 그 몰입 상태에 들다 보니까, 거기서 있다 보면 힘도 들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상태에서 나와서도 그 정적 에너지가 오히려 모이거든요. 내가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약간의 즐거움 정도? 세속에서는 사실 보통 이 정도가 거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는 호흡이라는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대상이잖아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대상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챙김과 정적 에너지가 모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이때부터 이 수행의 진짜 명상의 맛을 진짜 좀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럼 호흡 명상 4번째 단계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여러 호흡 명상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